올라 반갑습니다. 자, 최근 34인치급 와이드 모니터 그리고 올레드를 채택한 모델의 출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1대 9 비율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16대 9 비율 모니터보다 와이드 모니터를 또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무래도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 커세어에서도 QD OLED 패널을 탑재한 와이드형 모니터를 출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 살펴볼 모델은 커세어 제니온 34WQHD 240C QD OLED 모니터입니다. 자, 이름이 상당히 길죠? 그리고 이거 제논으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얘는 뭐 제니온 이렇게 읽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영어권에서 보니까 이 모델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영어권이니까 좀 더 그렇겠죠. 여튼 제니온, 제논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제품 외형과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은 34인치 크기 21대 9 비율 3440에 1440 해상도에 240Hz 추사율을 지원하며 응답 속도는 GTG 기준 0.03ms입니다. 와이드 모니터의 경우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폼팩터가 가지는 호불호가 원체 강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관심도에 따라서 이 제품에 대한 느낌 차이가 꽤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디자인만 두고 본다면 전면 베젤 색상이 검은색인 것을 제외한다면 이 제품은 전부 다 올 화이트로 마감된 제품입니다. 최근 PC 빌드 및 데스크 셋업에 있어서 화이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걸 감안해 본다면 완벽한 화이트 셋업을 추구하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관심 있어 할 만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최근 농글레어 코팅 처리된 올레드 패널을 탑재한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델은 반사 방지 코팅이 되어 있다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로시한 느낌의 패널 마감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체감되는 부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 쪽으로 반사될 만한 사물이 있으면 어쨌든 반사가 됩니다. 단 같은 올레드 모니터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나오는 이 농글레어 패널들과 비교해 본다면 이 모델은 아무래도 색감에서 좀 더 진한 맛을 주는 장점은 있습니다. 자, 1800R 공유를 가진 커브드 모니터입니다. 일단 커브드라고 하면 좀 싫어하는 분들 계시죠? 1800R, 1600R, 1000R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많이 구부러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800R은 위에서 보시면 그래도 약간 휘었구나라고 생각되실 텐데 사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사용할 때, 전면에서 봤을 때 커브드라는 느낌이 딱히 들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이질감은 없습니다. 자, 측면에서 보면 모니터 후면이 꽤 두껍게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 패널부는 올레드스럽게 얇게 마감되어 있지만 이 두께감이 있는 부분은 실제로는 이게 내부를 보면요 비어있는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자, 올레드 모니터의 경우 발열을 잡기 위해서 냉각팬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델은 팬리스 모델입니다. 대신 열을 배출할 수 있는 공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발열에 대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자인적으로는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어서 딱히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단점을 꼽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모니터 후면부로 좌우측을 보면 입출력 포트가 상당히 넉넉하게 잘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좌측으로 두 개의 HDMI 2.1 포트가 있고 디스플레이 1.4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65W PD 출력과 DP-ALT 기능을 지원하는 USB 3.1 Type-C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15W PD 출력과 DP 업스트림을 지원하는 USB 3.1 Type-C 포트가 있고 또 하단으로 KVM을 지원하는 4개의 USB 3.1 Type-A 포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5mm 헤드폰 잭이 있습니다. 제가 리뷰했었던 올레드 모니터들을 떠올려 본다면 이 정도로 입출력 포트를 많이 갖춘 제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최근 들어서 노트북이라든지 모바일 쪽에서 이 C타입 USB를 통해서 화면 출력을 뽑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거의 대부분의 소스를 처리할 수 있는 모니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니터 우측 하단으로 3개의 조작부가 있습니다. 가장 왼쪽으로 조그 다이얼 버튼과 전원 버튼 그리고 입력 소스 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근접 센서를 탑재했는데 만약 모니터가 꺼져 있을 경우 우측 하단으로 손을 가져다 대면 모니터가 켜지고요. 또 사용 중에 조작부 쪽으로 손을 가져가면 화면에 메뉴창이 뜨기 때문에 버튼 위치를 찾지 않더라도 화면에 뜨는 메뉴를 보고 쉽게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도 써보기 전에는 고작 근접 센서 하나 가지고 크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이 근접 센서 하나로 인해서 사용자 경험 부분에서 굉장한 차이를 제공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편하고요. 이거 하나가 이렇게 사용감에서 큰 차이를 주나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자, 모니터 사용성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스탠드의 경우 V자형 스탠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형식의 스탠드가 가지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튼튼하게 모니터를 좀 지지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일 겁니다. 근데 반면에 또 데스크 공간을 스탠드 바닥면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탠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엘리베이션 지원합니다. 그리고 틸트 지원해요. 그리고 스위블 지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합니다. 34인치 와이드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피봇까지 기대하시는 분도 없으시겠죠. 피봇을 쓰고 싶으시면 모니터 암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럼 화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QD OLED 패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QD OLED 모니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또렷한 색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OLED 모니터를 쓰면서 화질이 있어서만큼은 정말 비교가 불가능하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말씀하는 분들 항상 있거든요. 그냥 그거는 직접 보셔야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패널 테스트 해봤습니다. 색상 전역 sRGB 100%, 어드벨 95%, DCI-P's 98%, NTSC 92%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리뷰했었던 삼성의 34인치 G85SD와 측정값이 똑같게 나왔습니다. 밝기의 경우는 SDR 기준 측정했을 때 최대 250.8니트로 측정됐습니다. OLED 모니터의 경우는 밝기가 좀 낮다, 어둡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측정값은 낮게 나왔지만 실제 사용성에서 본다면 이 OLED 특유의 명암비로 인해서 딱히 모니터가 어둡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자, 색상 정확도는 제조사의 팩토리 캘리 부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소 0.18, 최대 1.78, 평균 0.82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제가 엄청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 게, QD OLED 패널을 사용한 다른 모니터들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응답 속도. 이제는 사실 요거를 굳이 이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GTG 기준 0.03ms의 응답 속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체 이거 자주 봐가지고 새롭진 않죠. 잔상 없는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최근 OLED 모니터 리뷰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이 응답 속도 부분은 이렇게만 보면 사실 체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 자체만 놓고 막 사용했을 때는 그닥 체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OLED 모니터를 쭉 좀 쓰다가 LCD 모니터를 딱 써보면요, 응답 속도의 역체감 확 옵니다. 요게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났었구나라는 걸 그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차이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21:9 비율 모니터에 대해서는 사용자마다 호불호가 있을 겁니다. 어떤 모니터들 같은 경우는 16:9 비율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별도로 16:9 비율로 쓸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21:9 비율로 모니터를 사용하는 분들은 16:9 비율 전환 기능을 지원을 하더라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능 미지원이 그렇게 아쉽지는 않을 겁니다. 단 플레이스테이션 5 같은 콘솔 기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16:9 비율, 그러니까 2560의 1440 해상도 지원이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부분에서, 만약에 플스5 같은 콘솔 기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품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 컬러 프린징 형상 있습니다. 삼각형 구조 RGB 서버 픽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단 초록, 하단 빨강색으로 표시되는 성향이 있고요. 단 이거는 동일 구조의 OLED 모니터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모델만의 단점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HDR. 최근 OLED 모니터들을 보면 최대 밝기 부분에서 1000니트가 넘어가는 걸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도 배사 디스플레이 HDR 트루블랙 400 인증을 받았고 스펙상 1000니트, 3% APL 밝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모니터들이 그렇듯 실사용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실사용 구간에서 보여주는 밝기는 스펙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OLED 모니터들이 HDR과의 궁합이 상당히 좋다라는 건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모니터도 만약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HDR을 꼭 사용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니터의 HDR은 어땠을까요? 이 모델은 HDR 기준 밝기에서 기본 HDR 모드 그리고 최대 밝기 모드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설정에 따라서 밝기에 차이가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번임 방지 기술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일정 시간마다 픽셀을 이동시키면서 번임을 방지하는 기술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화면 밝기를 줄여준다든지, 또
픽셀 정렬 기능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OLED 버닝 방지 기술은 충분히 탑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게이밍 모니터로서의 성능 어떠냐? 예, 뻔한 대답이지만 정말 잘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정말 엉망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아닌 이상 게이밍 모니터에서 OLED 모니터는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 이 모니터는 21:9 비율로 인한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별도의 뭐 스마트 기능 같은 걸 탑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또 필요한 분들이라면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단 스마트 기능을 탑재한 모니터와 비교한다면 그만큼 뭐 부팅이라든지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는 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규격으로 삼성의 G85 SD가 최근 출시가 되었지만 그 녀석은 175Hz 주사율로 출시가 되었죠. 이 모델은 24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요. 이 부분이 어쩌면 이 제품의 또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C포트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차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거지만 내가 원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이 모니터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의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깨끗한 화이트 셋업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참고를 해볼 만한 잘 나온 모니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모니터 가격은 최저가 기준 160만 원대입니다. 지금은 제품이 품절된 것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뭐 게임뿐만 아니라 컨텐츠 제작 용도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인 만큼 다용도로 사용하려는 분들이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고맙습니다. 자, OLED 모니터. 개인적으로도 OLED 모니터를 지금 여러 대를 사용하고 있고 또 뭐 리뷰 때문에라도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기회만 되면 그리고 가격만 극복할 수 있다면 망설임 없이 추천할 수 있는 게 아마도 OLED 모니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가격만 극복할 수 있고 뭐 그렇다면 게이밍 모니터 기준에서는 OLED 모니터는 네, 추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써봐야 알아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단 제조사가 어떤 패널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이 색감이라든지 화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확인하시고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이 모니터에 대한 여러분들의 느낌, 생각, 혹은 뭐 OLED 모니터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사용기가 있다면 무엇이 됐든 하여튼 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을 선정을 해서요. 진짜 최근에 제가 개인적인 일로 영상 업로드를 진짜 한동안 못했고 또 쉬었던 만큼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커세어 제니언 34WQHD240C QD OLED 이 모니터를 한 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그랬어요. 좀 채널 문 닫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막 있고 걱정하시는 그런 너무 감사하고요. 물론 아직 완벽하게 제가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영상을 이제 팍팍 올릴 준비는 아직 안 됐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좀 이제 신경 써서 다시 이제 올릴 거니까 어쨌든 그동안 믿고 기다려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